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아치과 교수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이 정말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 손가락 빨기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개 한 2살, 3살 이맘때에 손가락을 많이 빨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특성상 주변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이런 친척분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아유, 애가 아직까지도 손가락을 빠네? 언제까지 손가락 빨게 둘 거냐?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걱정도 올라오고 또 어떻게 내버려 둬야 될지 그러니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빨기 습관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을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손가락 빨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혼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너 손가락 빨지 말라고 했지? 또 빨고 있어? 하면서 탁 손가락을 빼버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그 습관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생긴 원인은 다양해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거는 없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손가락 빨기를 통해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불안을 해소하는 용도로 이제 손가락 빨기를 쓴다는 게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손가락을 우리 아이가 빤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이랑 또 애착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았나? 우리 아이가 늘 불안한가? 이렇게 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 새로운 환경에 자라면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도구로 구강기가 좀 길어지는 아이들이 있고, 그 구강기를 통해서 손가락 빨기를 통해 내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른 형태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빤다는 것이 꼭 우리 아이가 불안감이 굉장히 높고 그 불안감이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거나 또는 애착 형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일 거라고 섣부른 이런 근거 없는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손가락을 빤다는 거는 아이 나름대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빠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부모님이 혼을 내거나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화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걸 본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혼란스러우니까 실제로 진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아이가 부모님 몰래 빨아요. 예를 들어서 이불 안에 이렇게 이불로 덮고 이렇게 손가락을 빤다던가, 안 빠는 척 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나가거나 부모님이 잠들고 나면 그때 더 빠르게, 왜냐면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아서, 빠른 속도와 강한 압력으로 빨아서 손가락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혼내는 행위는 이 습관을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빨기 습관을 다루실 때는 가장 주의하실 점은 혼내지 않는다. 그게 일단 핵심입니다. 그럼 손가락 빨기 습관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아이들은 만 4세에서 6세 사이 자발적으로 중단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한 만 4세 정도가 되면 한 5살 정도가 되죠. 그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간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간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바빠지기도 하고 손으로 뭔가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발달상으로 불안도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서히 자기 스스로 손가락을 빠는 것을 잊혀져 가고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습관을 중단을 한다면 그 이전에 손가락 빨기 때문에 생겼던 부종기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음압을
촉촉하게 가해지면 위에 치아가 나오고 입술이 좀 돌출되는 것 같고 아래턱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부정교합을 야기할 수 있어요. 손가락 습관으로. 그런데 만 4세에서 6세 사이의 습관을 중단만 한다면 이 습관으로 인한 부정교합은 자발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만 4세, 만 5세 이렇게 넘어갔는데도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도와주실 필요가 있어요. 도와준다는 것은 어떠한 적극적으로 차단이 아니라 여기서는 개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손가락을 계속 빠는 행동이 좋지 않은지, 손가락을 계속 빨았을 때 우리 아이의 입안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손가락을 계속 빨았을 때 나쁜 세균들이 우리 입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동화책들도 너무 많고요. 때로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을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땡땡이 다음번에 올 때까지 선생님이랑 손가락 빨기 습관 안 하기로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약속하고 도장도 찍고 복사까지 하고 가면 많은 아이들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 6세 이후까지 한 7살 정도까지 습관이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치과에 오시면 습관 차단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 6세 이후까지 습관이 지속된다는 것은 아이는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습관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습관을 중단할 만한 사실 자기 스스로의 자극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인지하고 습관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아예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서 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입안에 껴놓는 간단한 장치에 약간 이렇게 차단막 같은 게 있어서 손가락을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게, 그리고 넣을 때마다 거기에 부딪히면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구나, 빨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대개 제가 20년 동안 진료를 해보면 습관 차단 장치를 쓰는 아이들도 드물지만 습관 차단 장치를 하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습관을 중단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손가락 빨기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또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계속 믿는 만큼 잘한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계속 잘하고 있고요. 그 잘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믿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만큼 한 뼘씩 계속 더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